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1분기 실적 이후에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는 이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아차의 소아리 공장이 여기가 이제 그 이보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아 자동차의 공장부터 먼저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. 기존에 이 내연기관 공장을 만드는 한쪽 라인을 그 전기차 공장으로 운영해왔던 것과 다르게 이 이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전기차를 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.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생산량은 약 15만 대,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요. 그 자동차 공장인데요. 그래서 여전히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를 갖고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 물량까지도 커버하려고 하는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기아 광명에 있는 이 이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만 대를 연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이고, 여기서 우선은 올해 연말부터 해서 EV3, 특히 이제 EV3를 주목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이 EV3가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전기차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는 EV4도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돼 있죠. 그리고 지금 2분기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이 전기차 캐즘에서 전기차 분야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기아 자동차의 전반적인 실적은 빠르게 그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특히 이제 그 완성차 공장들을 보면 국내 공장과 미국 공장, 슬로바키아 공장과 멕시코 공장, 인도 공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그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그 각 공장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를 줄여가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. 전반적으로 이 매출 외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게 보이고, 영업 이익도 전년보다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전년보다 확실히 늘어났습니다. 기아 자동차는 그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차 캐즘 현상 속에서도 내연기관 쪽, 특히나 스포츠 RV라는 이런 분야에서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기아차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이 기아차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1.77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지분은 나중에 현대모비스라는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개인 지분들은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현대글로비스나 또 장외업체이긴 하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정의선 회장이 대량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들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, 이 기아 자동차도 정의선 회장이 뭐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1.77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자,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아 이 광명에 있는 이보 플랜트, 이 공장은 그 생산 능력이 전기차 전용으로만 15만 대입니다.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공장이고요. 여기에 이어서 미국에 있는 그 조지아주 공장은 우선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계는 됐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30만 대 생산량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하이브리드 차와 홀유 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기에 30만 대 체제를 갖추겠다고 하는 전략이고요. 그렇게 해야만
동반해서 이 미국 조지아주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 전기차 분야에 불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. 근데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지 꽤 오래됐고 나름대로 전기차에서 이 테슬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존 모델들에 대한 이 모델료는 거의 뽑아낸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매년 그 신차 모델을 전기차에도 내놓고 있는 회사죠. 이거는 테슬라가 2020년 이전에 만든 모델들로 여전히 그 판매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모델의 수명이 좀 오래됐고 또 이 모델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 테슬라도 전기차 신차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역시나 기아차가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이보 플랜트라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 15만 대의 생산량을 확보를 하고 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공통으로 이제 그 약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조지아주 신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 그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제 테슬라의 지위를 위협하는 전기차 회사로 이 IRA법에 의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공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차지했던 그 명성을 다시 찾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미국의 소비 시장이 아직 그 침체되지 않았고 아직 버티고 있고 견조하다는 사실에서 이 전기차 분야에 대한 것도 이 기아와 이 현대차의 전기차 새로운 아이오닉 5와 2025년식이죠. 그리고 EV3 같은 2025년식 그 전기차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.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미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그 배터리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여기다가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. 지금 유럽에서 이미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전기차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도 이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있다고 할 만큼 이 중국산 전기차는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동구권이나 좀 못 사는 나라 또 못 사는 계층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문제는 중국산 제품은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 계속된 구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반복 구매가 발생한다는 거죠. 그래서 가격이 절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력인 그 가성비라고 말하기 좀 그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내구성이 없는 그 가격, 싼 가격, 그게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. 미국 시장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수입돼서 판매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걸 보고 나서 미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전기차의 그 미국 시장 상륙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.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은 이 조지아주 신공장을 만들면서 조지아주를 통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서 굳이 뭐 전기차를 수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그 현대차와 기아로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유럽에서도 이 중국산 전기차가 워낙 싼 가격에 들어오면서 유럽에 있는 전기차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EU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EU권 내에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전략이죠.
자, 보시게 되면 기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기아의 그 목표 주가는 대부분 다 좀 올려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 이후에 그 미국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, 특히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경기가 좀 대단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, 이미 주가에는 이런 금리 인하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던 상태라 오히려 소문이 뉴스가 됐을 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가격 조정을 이뤘습니다. 하지만 미국 경기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미국 쪽에서는 이 전기차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. 이 말뜻은 아웃 패션이 돼버린 그러니까 인기가, 그러니까 어느 유행이 지난 그 테슬라의 모델보다는 그 비교적 신차로서 좀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로서는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더 확고한 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기아가 지난번 2분기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2분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위태롭게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,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하지만 지난 그 2분기,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.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14만 5천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보 플랜트가 가동을 하고,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이 기아의 실적도 더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럴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싸진 측면도 있어서 이제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